안녕하십니까.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라벨링 전문 교육 이미지 영상 분야 기본 과정의 강의를 맡은 강사 김원중입니다. 저희가 앞서서 프로젝트 탐구 첫 번째 시간을 같이 강의를 진행을 했는데요. CCTV 객체 추적 바운딩 박스 프로젝트였죠. 프로젝트 탐구 두 번째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두 번째 프로젝트는 폴리곤 폴리라인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세한 내용 다시 한번 강의를 통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폴리곤과 폴리라인을 사용하는 프로젝트이고요. 프로젝트는 자율주행 정적 객체에 대한 프로젝트입니다. 사실은 AI의 대표적인 어떤 분야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율주행.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라벨링 프로젝트에도 자율주행과 관련된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정적 객체라고 하면 정지되어 있는 객체에 대한 프로젝트겠죠. 그러면 여러분, 자율주행, 도로 상황에서 정적 객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바로 차선, 그리고 횡단보도와 같이 움직이지 않는 도로 위에 있는 객체들을 저희가 라벨링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입문 과정에서 라벨링 기법에 대한 설명을 잘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폴리곤은 어떤 도형을 점의 형태로 라벨링을 하고 폴리라인은 선형 객체, 선으로 이루어진 객체를 라벨링할 때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하실 텐데요. 그래서 자율주행 정적 객체 중에서도 차선은 폴리라인으로 그리고 횡단보도는 폴리곤으로 라벨링을 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자세한 내용들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리곤 폴리라인 라벨링 기법에 대한 설명이고요. 네, 먼저 폴리라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폴리라인 같은 경우에는 폴리라인 도구를 선택하고 객체의 끝, 선형 객체이기 때문에 선의 끝이겠죠. 선의 끝을 클릭하고 선의 중심을 따라 클릭하면서 조정점을 추가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객체 끝까지 조정점을 추가한 후에는 엔터키를 눌러서 생성을 완료해 주시면 되고요. 폴리라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조정점이 만들어졌을 때 해당 도구, 그 선택 도구로 객체를 더블 클릭하셔서 패널에서 어노테이션을 선택하셔서 이런 식으로 그 객체를 지정하신 후에 조정점을 드래그 하셔서 크기를 수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혹은 뭐 각도나 이런 것들도 수정이 가능하겠죠. 그럼 폴리곤은 어떻게 되냐? 폴리곤도 폴리곤 도구를 선택하신 후에 객체 범위의 가장자리를 클릭하고 가장자리를 따라 클릭하면서 조정점을 추가합니다. 그래서 엔터키를 누르면 하나의 폴리곤 객체를 생성을 완성하시는 완료가 되겠고요. 그래서 선택 도구로 마찬가지로 더블 클릭하시거나 패널에서 해당 어노테이션을 선택하신 후에 조정점을 드래그함으로써 크기를 또한 수정할 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럼 라벨링 가이드라인 탐구도 중요하겠죠? 먼저는 가이드라인을 숙지하는 것이 마찬가지로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CCTV 객체 추적과 마찬가지로 실제 폴리곤 폴리라인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살펴볼 텐데 보시는 것처럼 작업 이제 튜토리얼 창에서 들어가셨을 때 가이드라인 보기 페이지에서 가이드라인들을 보실 수가 있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이드라인 목록 안에는 가이드라인이 계속해서 보완하고 업데이트되면서 버전 1뿐만 아니라 다양한 버전의 가이드라인들이 실제 데이터 라벨링 프로젝트에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록 중에서 가장 최신 버전의 가이드라인이 어떤 것인지 잘 골라서 확인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가이드라인이 변경됐을 땐 어떤 부분이 업데이트 되었는지를 변경 이력을 잘 관찰하고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것도 라벨링 업무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가이드라인에는 라벨링 순서가 먼저 나오겠죠. 라벨링 순서 첫 번째로는 객체를 확인하고 라벨링을 하고 그 다음 클래스 설정, 마지막에 작업 제출까지 각 순서별로 어떤 식으로 라벨링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객체 확인부터 보면 자, 이 프로젝트에서 저희가 라벨링 해야 되는 객체는 횡단보도, 폴리곤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차선이겠죠. 차선이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중앙선, 그 다음에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외곽선, 그 다음 정지선 이런 식으로 차선의 종류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객체를 라벨링 대상을 확인할 때 차선 부분을 특히나 잘 확인해 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라벨링 같은 경우에는 차선, 정지선 같은 선 객체, 선으로 이루어진 선형 객체는 폴리라인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횡단보도와 같이 범위 객체라고 해서 어떤 모양을 만들 수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폴리곤으로 라벨링을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라벨링 순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점을 생성해서 폴리곤, 폴리라인 모두 점을 기반으로 어떤 것들을 생성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라벨링 순서 같은 경우에는 먼저 점으로 선을 만들거나 범위를 지정해서 라벨링 영역을 먼저 객체를 라벨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클래스를 설정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모든 객체를 라벨링한 다음에는 알맞게 작업했는지 확인 후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 정의인데요. 폴리라인으로 저희가 라벨링하는 것은 클래스는 크게 두 가지, 차선과 정지선입니다. 그런데 이때 차선이 흰색, 노란색, 파란색 이런 식으로 색깔에 따라서 하위 속성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흰색 점선과 실선, 노란색 점선과 실선, 파란색 점선과 실선 이런 식으로 색깔과 별개로 차선의 종류가 점선이냐 실선이냐 이걸로 이제 판단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정지선처럼 종류가 하나이고 흰색인지 실선인지 이걸로 이제 구분되지 않고 정지선은 항상 흰색이고 실선이다 이렇게 딱 고정되는 경우에는 그냥 정지선 하나 단일 클래스로 마무리가 되겠는데요. 차선 같은 경우에는 색깔마다 차선 종류가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지선이 아닌 차선은 색깔과 종류를 잘 지정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클래스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일 클래스로 그냥 횡단보도가 되겠고요. 횡단보도는 하위 속성이 없기 때문에 라벨링을 잘 해주시고 횡단보도라는 단일 클래스를 잘 지정만 해주셔도 충분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 라벨링 기준이죠. 라벨링 기준에서 이제 중요한 것들 6가지가 이제 차례대로 나올 텐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교육 사업에서는 실습이기 때문에 너무 높은 난이도의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아무래도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아서 사실은 이렇게 차선 라벨링에서 가장 어려운 건 차선의 끝을 찾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카메라라는 것 특성상 거리가 멀수록 이제 멀어진 것들은 이렇게 잘 안 보이거나 좁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경우 차선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블러 처리를 중간에 했어요. 그래서 블러 처리된 부분을 라벨링하지 않는다라는 거 먼저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이제 뒷부분 시연 때도 제가 한번 더 보여드릴 거고요. 라벨링 기준 6가지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차선과 정지선은 한 줄 전체를 폴리라인 기법으로 라벨링을 합니다. 보시면 저희가 이제 이런 차선 정적 객체 같은 라벨링은 사실 면허가 있으신 분들이 조금 더 이해하시기 수월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가 없으시더라도 일단은 여기 있는 가이드라인을 잘 학습을 해주시면 라벨링을 수행하시는 데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서요. 한번 꼼꼼하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정지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신호 대기를 위해서 차가 멈추는 선을 저희가 정지선이라고 하죠. 그리고 차선은 주행 방향을 따라 그어놓은 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선과 정지선은 한 줄 전체를 폴리라인 기법으로 라벨링을 하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차선을 폴리라인이 아니라 폴리곤으로 영역을 따듯이 라벨링을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반드시 폴리라인을 사용해서 라벨링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로 횡단보도는 보이는 전체 범위를 폴리곤 기법으로 라벨링을 합니다. CCTV 객체 추적 때 그 부분 기억나시죠? 시각장애인 분들도 시각 지팡이 안내용 지팡이가 가려져서 보이지 않는 경우엔 저희가 일반인으로 라벨링을 하는데 그 이유는 AI는 학습을 할 때 이 이미지를 보고 하기 때문에 보이는 부분을 기준으로 라벨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횡단보도도 보이는 전체 범위를 기준으로 폴리곤으로 라벨링을 해주시고요. 아스팔트 범위까지 라벨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 점선과 실선은 일반적인 차선의 원칙에 부합하게 분류를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요. 기본적으로 실선이 의미하는 것은 차선 변경이 불가하다는 뜻이고 점선은 차선을 변경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이제 면허가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그 외에 이제 형태 원칙이 있고 위치 원칙 같은 경우에는 중앙선과 가장자리 차선은 반드시 실선입니다. 왜냐하면 점선은 차선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데 중앙선과 가장자리에서 변경을 해버리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런 식으로 위치 원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지선은 신호등, 횡단보도 앞에 반드시 존재할 것이고 정지선과 맞닿은 차선은 정지하기 직전에 차선을 변경했을 때 사고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정지선과 맞닿은 차선은 대부분 실선입니다. 그리고 사이 차선이나 유턴 지점 같이 차선을 변경할 수 있는 구간은 반대로 점선이겠죠. 이러한 것들을 좀 기억하고서 라벨링 기준을 고려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살펴본 위치 원칙 자세하게 한번 좀 살펴보면요. 중앙선과 가장자리 차선은 반드시 실선이고요. 정지선은 신호등 횡단보도 앞에 존재하고 정지선과 맞닿은 차선은 실선이고요. 그 다음에 사이 차선과 유턴 지점은 점선입니다. 그래서 이런 차선의 원칙을 고려하신 상태에서 점선인지 실선인지 이런 것들을 분류하실 때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인식이 불가능하거나 의미를 상실한 경우가 있죠.
도로 위에 있기 때문에 차에게 가려지거나 하는 경우에는 차선의 의미를 갖지 못하기 때문에 선이 더 노출되면 라벨링을 하고요. 자동차로 인해 가려지더라도 하나의 객체로 라벨링한다. 보시면 점선이 쭉 이어지는데 중간이 차량으로 가려졌지만 차량으로 가려지기 전후를 각각 하지 않고 한 차선임을 확인할 수 있으면 한 줄로 자동차를 관통해서 라벨링을 해주셔야 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존의 어떤 보이는 부분을 라벨링한다라는 조금은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실 텐데 시연 때 한 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지대는 가장자리선만 폴리라인으로 라벨링 한다라는 거. 네. 안에 있는 그런 물결 같은 것들은 라벨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라벨링 제외 대상으로는 자전거, 그리고 도로, 그 다음에 도로 위에 기호나 문구는 라벨링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저희가 자율주행 정적객체 프로젝트는 폴리곤과 폴리라인을 사용하고요. 차선과 횡단보도를 라벨링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기준들을 잘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폴리곤 클래스는 횡단보도로 단일 구성이지만 폴리라인은 차선 색상, 차선 종류가 있기 때문에 위치적인 원칙, 형태적인 원칙을 고려해서 라벨링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참고 자료 나와 있고요. 이어서 저희 한번 폴리곤 폴리라인에 대한 실제 시연까지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작 도구를 이용한 자율주행 정적 객체 프로젝트 라벨링 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고요. 네, 마찬가지로 제가 사전에 준비한 시연 영상을 함께 보면서 포인트들을 짚어가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그 전에 이제 폴리곤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도구를 선택해서 라벨링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폴리라인 같은 경우도 도구를 선택해서 라벨링을 하는데, 폴리라인 특히나 객체의 끝을 클릭하고 또 선의 중심을 따라 클릭하면서 완료되면 엔터를 통해서 완성을 한다라는 게 둘 모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럼 한번 이어서 한번 시연 영상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영상을 같이 한번 볼까요? 네, 가장 먼저 마찬가지로 튜토리얼 페이지에서 폴리곤 폴리라인 들어가시면 되겠고요. 네, 안내사항 잘 읽어보시고 진행하기 누르시면 참여 비밀번호는 추후에 안내해 드릴 거고요. 참여하기 누르신 다음에 보시면 튜토리얼 작업을 시작해 보세요 하고 시작하기 하면 바로 시냅스 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잠깐 멈추고 볼까요? 대시보드 상에 이미지가 나와 있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보시면 이미지의 일정 부분부터 위에 부분이 블러링 이렇게 뿌옇게 흐려져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저게 차선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한 곳으로 이렇게 모이게 돼요. 그렇게 되면 굉장히 그 끝부분을 라벨링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땐 그런 부분들도 잘 해내셔야 하지만 교육 과정은 어디까지나 이 과정을 이해하고 전반적인 것들을 해보는데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저런 부분들을 저희가 끝부분을 어느 중간에 그냥 잘라서 블러링 처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흐려지기 이전까지 차선을 라벨링 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영상을 한번 볼까요? 네, 일단은 대시보드에서 이렇게 이미지를 봐주실 때 폴리곤이랑 폴리라인을 할 때 특히나 중요한 것은 차선이 이미지의 외곽까지 딱 맞게 끊어지도록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좌측 가장 아래 하단에 있는 이미지 경계 외곽부터 라벨링 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하셔서 외곽에서부터 라벨링을 마우스를 컨트롤해서 진행할 수 있게끔 저렇게 세팅을 하고서 진행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이어서 볼까요? 네, 그래서 경계 외곽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경계 설정하신 다음에 자, 차선은 폴리 라인으로 라벨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십자 가이드선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저렇게 보조 도구에서 가이드선을 색깔이나 이런 걸 네, 지정하셔서 만드실 수 있고요. 폴리 라인을 외곽에서 선형 객체의 선의 중심에 맞춰서 라벨링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혹시라도 저렇게 화면이 어두워서 잘 안 보이시는 경우 그런 분들 계시면 아래쪽 보조도구 활용해서 이미지 밝기 조절 가능하시겠고 보시면 끝에 흐려진 부분은 안 하죠. 저런 식으로 블러링 처리되어 있는 그 지점까지 라벨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선의 끝부터 끝까지 잘 맞춰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좌측 하단에 있는 저 확대 패널을 잘 보시면서 라벨링을 해주시고 색깔과 종류를 적합하게 잘 라벨링을 지정을 해주시는 것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지금 이렇게 선형 객체에게 중간에 맞춰서 라벨링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끝에 블러링 되어 있는 지점 딱 그 전까지 라벨링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좀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이제 차선 라벨링을 한 번 더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차선을 만들 때
점을 이용해서 선을 만들기 때문에 사실은 점을 양 끝에만 찍어도 하나의 선이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저런 식으로 지점을 중간점을 만들면서 라벨링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불필요하게 너무 많은 점을 생성하게 되면 인공지능은 저 점들을 기반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점이 너무 많아지면 학습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만큼만 점을 찍어서 라벨링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다음 이미지로 넘어간 것도 보고 계신데 지금 보시면 하나가 끝나면 좌측 하단 할당 라벨이라는 패널에 보이게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량에 가려진 부분은 유추하지 않고 네, 여기서 이제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은 차량에 가려진 부분은 보시는 것처럼 가려지기 직전까지는 라벨링을 하는 게 맞고요. 차량을 관통해서 이어서 차선이 이제 이어지는 경우에는 하나의 차선으로 라벨링 해야 되기 때문에 차량을 관통해서 진행을 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기준으로 선이 끝나버렸죠. 그 이후 선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나의 객체로 차량 직전까지만 라벨링을 한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헷갈리지 않게 잘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하얀색 점선 또 라벨링 하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폴리라인 라벨링 하실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필요한 만큼만 점을 찍어서 해주시고 너무 많은 점들을 막 생성을 하시면 오히려 나중에 관리자분들에게 반려 처리 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딱 필요한 만큼의 점만 활용하셔서 라벨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점선이긴 하지만 이미지상의 끝이 저렇게 중간에서부터 끝이 나고 그 아래쪽이 더 보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선의 시작, 페인트가 시작되는 부분부터 점을 찍어서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네, 이렇게, 그쵸. 이미지의 끝까지만 저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는 저렇게 라벨링을 해서 마무리를 해주시고요. 지금 보시면 이제 차량의 뒷부분에도 선이 나와 있죠. 저런 부분들 놓치지 않고 라벨링 하실 수 있게끔 잘 주의해서 봐주시고 지금의 경우에도 차 앞부분까지 하나의 선이 이어지는 걸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런 경우에 차량을 관통해서 선을 생성해서 라벨링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네, 저렇게 라벨링이 완료가 되시면 저장하시고 제출 눌러주시면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선이 이제 보이는 부분의 영역이 네, 다 완료가 되면 저렇게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폴리곤을 활용해서 횡단보도 라벨링 하는 것도 한번 볼 텐데요. 자, 중요한 것은 폴리라인으로는 차선, 그리고 폴리곤으로는 횡단보도, 클래스에 따라서 사용하는 기법이 다르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지금처럼 횡단보도 일부가 지워졌더라도 횡단보도라는 걸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영역 내에서 하나의 횡단보도로 라벨링을 폴리곤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폴리곤도 폴리라인과 마찬가지로 너무 많은 포인트를 생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포인트로 저렇게 아스팔트 영역까지 가이드라인에 있는 내용을 따라서 지금 라벨링을 하고 있죠. 인도나 이런 부분으로 올라가지 않고 딱 횡단보도가 아스팔트 영역까지 포함된다는 걸 기억하신 상태에서 라벨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 보시면 횡단보도가 사진의 각도에 따라서 저렇게 페인트 이후 부분을 라벨링하는 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데 저희가 상식적인 수준 안에서 횡단보도가 이 기준으로 쭉 이어졌을 때 어디까지 아스팔트 영역이 횡단보도에 소속되는지를 잘 유추하셔서 라벨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지금처럼 각도가 사진 촬영에 따라서 횡단보도가 딱 수평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정교하게 저렇게 점을 찍어서 횡단보도의 영역이 들어오도록 라벨링 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좌측 하단에 확대 패널을 보면서 라벨링 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잘 이 기준에 맞춰서 정교한 라벨링을 해주셔야 되는 게 꼭 필요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잊지 마셔야 되는 거 횡단보도 폴리곤으로 라벨링 하신 후에 차선 안 하고 제출하시는 분들 간혹 계십니다. 잊지 마시고 폴리곤에서 폴리라인으로 바꿔서 보시는 것처럼 차선의 페인트가 시작되는 부분 네, 그 전을 유추해서 하는 게 아니라 딱 그 페인트 시작 지점의 중앙 지점부터 점을 찍어서 폴리라인으로 라벨링을 저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보이는 영역까지 해주시고 하나의 차선을 하나의 객체로 라벨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렇게 하고서 그 다음에 다음 차선까지도 이어서 라벨링을 할 텐데 중요한 건 이제 폴리곤으로 횡단보도를 라벨링하고 폴리라인으로 저렇게 차량을 관통해서 하나의 차선으로 라벨링 하시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하다 보면 차선과 폴리라인이 겹쳐 있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요 차선 그리고 그 다음 차선 이후의 것들이 그렇게 될 텐데 보시면 저렇게 파란색 실선 지금 여기 보시는 점선은 어차피 페인트의 시작 지점부터 하기 때문에 횡단보도와 겹치지는 않잖아요. 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파란색 실선 같은 경우에는 횡단보도가 일부 겹치죠. 근데 겹친다 하더라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은 차선과 횡단보도 각각 이제 영역에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일단 차선 자체를 저렇게 횡단보도와 인접한 부분도 정교하게 라벨링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제 라벨링을 했을 때 자동 채점 결과에서 뭔가 낮은 정확도가 나온다. 그럴 때는 이제 좀 일부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저렇게 라벨링이 서로 겹칠 수 있다라는 것도 프로젝트에 따라서 허용 가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정점을 통해서 저렇게 정교하게 선의 끝까지 맞춰서 라벨링을 해주셔야 되고 이게 차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미지 하나의 차선의 종류가 많이 등장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시간이 좀 소요될 수 있어서 꽤나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그래도 끝까지 잊지 마시고 라벨링들을 꼼꼼하게 해주시고요. 마지막에 저 황색 실선까지도 라벨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차선으로 이렇게 그리고 간혹 도로 상황에 따라서 저 끝에 있는 주황색 실선이 두 개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잊지 마시고 선을 두 개 생성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네,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작업이 끝나시면 저장하시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라벨링하기 시연 한번 같이 보았고요. 저희 수정하는 것도 한번 이어서 볼게요. 폴리곤, 폴리라인 마찬가지로 들어가셔서 수정하기 이어서 보실 텐데 수정하기 같은 경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자동 채점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봐야 되겠죠. 그래서 보시면 차선을 라벨링 할 텐데 우선은 라벨링 하는 건 앞서서 좀 많이 보았기 때문에 조금 뒤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렇게 라벨링을 할 텐데 보시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잘 보시면 차선을 라벨링을 하는데 클래스 속성 태깅하는 거 한번 자세히 볼게요. 차선이고 차선 색상 흰색 그 다음에 실선. 자 보시면 어노테이션 속성에 지금 첫 번째 거는 실선이 많은데 두 번째 거는 점선인데 실선으로 라벨링이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번 라벨링 어떻게 하는지 지켜볼게요. 네, 점을 찍어서 정교하게 라벨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런 식으로 끝에 부분을 잘 찍어주시고 엔터를 눌러서 완성을 해주셔야 되고요. 차선 흰색 그 다음에 자 계속해서 한번 보고 있는데 이 태스크를 제출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한번 지켜보고서 저희가 같이 수정하기의 결과를 좀 보겠습니다. 그리고 잊지 않고 차선도 끝까지 잘 정교하게 라벨링 해주신 다음에 클래스 골라주시고요. 이렇게 하나가 끝났을 때 이거를 저장하고 제출을 눌렀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까요? 처음 두 개에 대한 게 잘못되어 있다라고 나와 있죠. 자, 차선의 색깔을 노란색으로 했는데 사실은 흰색이었죠. 그래서 태깅 자체를 잘못한 케이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한번 볼까요? 네. 여기 같은 경우도 오태깅이라고 나와 있죠. 차선이 실선이 아니라 점선인데 실선으로 잘못했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데요. 이렇듯 자동 채점의 결과를 보고 수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뒷부분에서 한 번 더 체크를 해볼 텐데 보시는 것처럼 실습 프로젝트는 3개의 과제를 통과하면 프로젝트가 완료로 표시가 되고요. 그러면 수료하실 수 있는 단계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된 나머지 과제는 자유롭게 진행하실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각각의 이런 기준들을 잘 파악하셔서 미검출, 오검출 이런 것들을 수정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한번 이어서는 폴리곤 폴리라인 다양한 사례를 습득하는 거 저희 CCTV 때처럼 오검출, 미검출, 과검출, 낮은 정확도에 어떤 이슈들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연구이고요. 자, 자동 채점이 마찬가지로 됩니다. 그래서 저희 본 것처럼 알림 메시지와 검수 코멘트 패널에 어떤 것에 문제가 있는지를 알림이 나올 텐데요. 그 알림을 자세히 보면서 흔히 어떤 실수들을 하시는지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류 항목은 저희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보류와 부적합 4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오류 항목은 오검출 1개 이렇게 뭔가 알림이 나오면 코멘트를 확인하고 어노테이션별로 왜 부적합한지 그 사유와 어노테이션 종류를 잘 파악하셔서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류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차량 번호가 비식별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앞서 프로젝트 탐구 1 첫 번째에서는 CCTV 영상이었기 때문에 사람의 얼굴이 비식별화가 안 되어 있으면 보류였는데 마찬가지로 차량 번호 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비식별화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보류 처리해 주시고 관리자에게 이슈 보고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 이제 부적합 사례들인데요.
보시면 이제 중앙선 객체를 두 개의 객체를 하나의 객체로 오인해서 라벨링한 경우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제 미검출 낮은 정확도 하나를 안 했고 또 한 거는 또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이런 경우에는 각각 두 개로 잘 수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또 과검출 같은 경우에는 차선을 저렇게 하나의 차선은 차량을 관통해서 하나로 해야 되는데 하나 따로따로 해버리다 보니까 처음 이제 하나로 돼야 되는 건 다 그리지 않아서 낮은 정확도라고 나오고 또 불필요하게 하나를 더 생성했기 때문에 과검출이라고 두 개가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하나의 차선으로 반드시 폴리라인을 수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설정, 저 이거 영상으로 한번 살펴보았죠. 차선 종류를 저렇게 보이는 게 실선이다라고 해서 실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가이드라인에서 본 것처럼 차선의 원칙, 위치 원칙, 그리고 형태 원칙을 기반으로 저거는 점선이구나를 유추하셔서 라벨링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실선에서 점선으로 클래스를 수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횡단보도도 아스팔트 부분 이후를 횡단보도 영역에 포함시키는 경우에는 저렇게 낮은 정확도라고 나오기 때문에요. 정교하게 라벨링을 수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저희가 정적 객체 자율주행 프로젝트라고 AI에서 가장 빈번하게 진행될 수 있는 프로젝트인데요. 중요한 것은 폴리곤과 폴리라인 두 가지 기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게 각각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기법을 활용하셔야 되고요. 클래스들에 따라서 저희가 미검출, 오검출, 과검출, 낮은 정확도 이러한 오류 사항들이 있을 때는 검수 코멘트 패널을 잘 참고하셔서 수정하신 다음에 제출하심으로써 수료를 잘 마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참고 자료 한번 더 확인해 주시고요. 네, 질의 답변은 마찬가지로 저 아래 메일을 통해서 접수받고 있으니까요.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로써 두 번째 프로젝트 탐구까지 마쳤고요. 마지막 저희가 프로젝트 탐구 하나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강의를 잘 수강하셔서 실습까지 잘 진행해 주시고 마지막 기본 과정 강의까지 잘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